어제 경주에서 2달여 만에 규모 3.0이 넘는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향후 지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의 상륙함인 문산호 보건공사가 부실한 원인은 철강제를 적게 사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대부분 시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공직기관과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에서 어제 2달여 만에 규모 3.0이 넘는 여진이 발생하면서 이번 지진이 과연 언제 끝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진연구센터는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는 3.3. 경주는 물론 인근 울산과 포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고 경주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다시 3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니까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저희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밤 9시까지 밖에서 돌다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지진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진앙지는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으로 지난 9월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점차 소멸 단계로 보여지던 여진이 이달 들어 불과 12일 만에 6번이나 잇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규모 3.0을 넘는 지진은 지난 10월 10일 이후 63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진연구센터는 여진이 이례적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9.12 강진의 응력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큰 지진이 발생할 만한 단층면들은 그 지금 지진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이미 다 파쇄가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규모 5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규모 3을 넘는 여진이 발생한 만큼 인접한 더 큰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여진들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그런 미소 지진이 또 이어지면 더 큰 지진을 이제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단층들을. 5.8이 좀 더 큰 지진, 6 넘어가는 지진의 어떤 전진처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례없는 강진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월성원전을 재가동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해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9.12 경주 지진 이후 모든 원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0 이상으로 보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월성원전 인근의 단층 정밀 조사를 우선 시행한 뒤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덕 장사 상륙 작전에 투입됐던 문산호의 선체 일부가 뒤틀려 복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324억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 설계 부실로 파도를 받는 선미 부분에 철강제를 적게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의 숨은 주역 문산호 복원 사업은 2011년 시작돼 2년 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 뒷부분이 휘어져 내부에 금이 가고 안전에 이상이 생겨 공사가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9월 한국강구조학회에 문산호 손상 원인 분석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 결과 선미 부분의 가루와 세로 보강제의 간격이 넓어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철강제 두께도 얇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 보강제는 철판을 덧댄 후 60cm로 세로 보강제는 간격을 1.6m로 촘촘하게 재설치하면 설계 기준 5.6m 파도에 견디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강제의 개수가 너무 부족했고 양쪽 방향으로 다 보강제 사이즈가 너무 작았고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100억 원을 들여 추가 방파제 설치를 고심하던 영덕군은 의외로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아 안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용역 결과가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사와 감리사에게 용역 결과를 통보하고 나머지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의 완공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덕군과 시공업체가 부실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문산호 개관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덕군은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 소송을, 시공사는 공사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는데 소송이 끝나야 개관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철광석 등 원료 가격이 인상돼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6년 만에 철강 가격을 인상합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내년 1월 첫 출하분부터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판매 가격을 현재 70에서 80만 원에서 톤당 12만 원 올릴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강점탄과 철광석 등 주요 원료 가격이 최근 석 달 동안 톤당 10만 원 이상 올라 원가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자체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경상북도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 꼴찌로 내부 공무원 조사와 외부 민원인 조사 결과 모두가 5등급인 건 경상북도가 유일합니다. 공무원들이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의 이딴 비위가 결정적입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결과가 투기를 야기시켰고 그 청렴도에서 당연히 2년 연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요. 경북 지역 기초단체의 성적도 참담합니다. 영덕군과 울릉군, 영천시 등 5개 시군이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았고 포항시도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불투명한 행정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예산 집행이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원인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담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죠. 그리고 일단 보여주기식, 그리고 만드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밖에 경북교육청의 청렴도는 3등급에 경북관광공사는 2등급에 포함됐고 한때 원전 비리로 지탄받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 유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조사 결과 탄핵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대구 경북에서는 51.2%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69.7%의 국민이 헌재 결정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전국 85.0%, 대구 경북에서는 67.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업부와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협력 사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881억 원이 투입돼 센터와 11종의 장비 등이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철강과 IT,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 고도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타이타늄 산업에 이어 탄소 산업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 지역 소재 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 시군구의 화재와 교통사고, 범죄 등 7개 분야의 안전지수를 지역별로 5등급으로 나누어 공개한 결과 울릉군은 화재와 교통, 범죄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주시는 교통에서 5등급을, 범죄와 안전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에서 4등급을 받는 등 안전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화재와 교통, 범죄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으며 포항시는 자연재해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지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 베트남 간 182인승 직항 전세기가 운항하지만 관광객 모집이 어렵고 경제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내일 베트남에서 포항으로 오는 승객은 120여 명, 포항에서 가는 승객은 100여 명이고 두 번째 운항은 오는 28일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예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승객들은 내일 호미곶과 죽도시장, 경주 불국사를 둘러보고 인천으로 간 뒤 수도권에서 여행을 하고 출국일인 17일 하룻밤만 포항에 머물러 경제적 효과도 기대 이하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국토부 승인이 힘들어 모객 홍보를 충분히 못했다며 직항로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지역 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영덕, 울진과 울릉을 중심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현재 울진과 영덕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는데요. 울진과 영덕,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우산과 함께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2도, 영덕과 포항 3도, 경주 1도고요. 낮에는 울진과 영덕 4도, 포항 5도, 경주 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2도, 독도 3도,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4도입니다. 동해 바다에도 내일 비나 눈 소식이 있겠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떨어진 기온은 일요일부터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북면 낮은 콘크리트 산업 임문수 대표 500만 원, 울진군 북면 새마을 분여회 후포면 88영신호 남영환 대표 각각 100만 원, 울진읍 연지 삼리 주민 일동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이화유치원 바자회 수익금 44만여 원, 포항시 구룡포 수협 하정일이 어촌개원 일동, 울진군 매화면 신흥일리 주민 일동, 오산 2리 주민 일동 각각 30만 원,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주민 일동 30만 원, 울진읍 명도 1리 주민 일동 25만 원, 북면 대성종합상사 전심원 대표, 근남면 대성 전기철물 김형창 씨 각각 20만 원, 울진군 울진읍 만나 삼계탕 전명경 대표 20만 원, 기성면 정명 1리 주민 일동, 울진읍 김경민 씨 각각 12만 원, 북면 하검성 노인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원진광고 임철희 씨,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 근남면 진복 1리 우석출 2장, 노밀리 노인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노음 1리 주민일동, 수산리 노인회, 금강송면 소광리 송금숙 씨, 경주시 안강읍 생활개선 회원 일동 각각 10만 원, 울진군 근남면 말앞길 36의 6번지 노밀리 최연수 씨 각각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가 공모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울진군과 의성군, 성주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개 군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26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관망을 정비하고 낡은 관을 교체하며 급수 체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누수율이 42% 선에서 15%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내 전체 상수도 관로 가운데 20
21년 이상 된 낡은 관이 전체 26.3%로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에는 1,192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서울과 포항, 광양에서 고 박태준 명예회장 5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원 유가족 등은 오전에 국립현충원에서 고인의 묘소를 참배한 뒤 포스코 센터에서 추도식을 열었고, 포항제철소는 포스텍에 있는 명예회장 동상공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다른 선박이 해상에 투망해놓은 어구를 훔친 혐의로 7.9톤급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의 선장 56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울진군 후포항 동쪽 40km 해상에서 해상에 목격자나 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어선들이 투망해둔 홍게 통발을 선원 3명과 함께 절취한 혐의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16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나흘간 187만 명을 유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민간 중심의 축제 기획 등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텍 박성진 교수가 어제 포항중앙아트홀에서 열린 포항경제 토크 콘서트에서 제시한 포항경제 성장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포항이 가진 연구 인프라를 이용해 4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이용한 신약 개발과 제로 에너지 타운 실증단지 구축, 에듀케이션 테마파크 조성에 집중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박성진 교수는 포스텍 출신의 젊은 과학자로 포항창조도시 운영위원회에서 강소기업 육성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기부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기부액은 23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5% 줄었고, 현대제철은 1% 감소한 32억 원에 그쳤습니다. 철강업계는 경기 불황에 따라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면서 회사마다 기부금도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